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북한이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수중 사출 시험을 한 것에 대해 대단히 심각하고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오는 2017년이면 전력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수중 사출 시험을 한 것에 대해 국방부가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수중 발사 탄도미사일의 수중 사출 시험에 대해 대단히 심각하고 우려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저해하는 SLBM의 개발을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번 시험에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북한이 SLBM을 탑재한 신형 잠수함을 오는 2017년이면 전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수중 사출 시험을 한 후 실제로 SLBM을 개발할 때까지 4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데 과거에도 유사한 형태로 몇 차례 수중 사출 시험을 해왔던 정황을 포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미가 긴밀하게 연합정보 공유 체제를 가동해서 촘촘히 추적하고 면밀히 평가해 왔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북한이 SLBM을 개발하더라도 한미연합정보자산과 다양한 타격 체계를 가동해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며 국민의 과도한 안보 의뢰를 경계했습니다. 한미 연합 자산을 포함한 현존 대응 능력을 일정 부분 갖추고 있고 미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단의 확충을 위한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또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해 북한에 대해 위협과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도발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적 도발에 대한 응징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우리 군은 적이 도발하면 가차없이 대응해서 도발의 연쇄고리를 확실하게 끊어버릴 것입니다. 한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1일 오전 최근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당정협의회의를 가진 데 이어 오후에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도발 위협과 북한군 동향을 보고하고 우리 군의 대응 조치를 설명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방부가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네, 앞으로 평시 심판관과 관할관 제도가 폐지되고 사단급 군사법원이 축소될 전망입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군사재판에 법무장교가 아닌 지휘관이 지정하는 일반 장교가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를 평시에는 원칙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군형법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기타 고도의 군사적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심판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판관 제도 폐지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지휘관의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큰 심판관의 경우 사건이 사단장 등 지휘 책임자의 문제로까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축소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 국방부 관계자는 향후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 심판관 지정과 관련한 명확한 요건을 추가할 계획이라며 현재보다 심판관 지정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지휘관이 군사법원 재판 결과 나온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관할권 확인 조치권에 대해서도 평시에는 원칙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죄를 성실하고 적극적인 임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로 제한하고 감경 범위도 형량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명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사단급 이상 부대마다 설치됐던 보통 군사법원을 군단급 이상 법원에만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83개 보통 군사법원이 30개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군사법제도가 군의 특수성을 반영해 국가 안전보장 임무를 수행하는 군의 존재 이념에 부합해야 하고 지휘권 확립과 장병 인권 보장이 균형 있게 달성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는 이번에 입법 예고한 개정안을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오는 6월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첨단 자동화 장비를 장착한 차세대 신형 화생방 정찰차가 국내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미국과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된 원거리 화학 자동 경보기와
화생겸용 자동 탐지기를 탑재해서 화생방 작전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김지현 기자입니다. 최신 경보기와 탐지기를 탑재한 신형 화생방 정찰차가 국내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두산 DST 주관으로 2011년 약 220억 원을 투자해 개발에 착수했으며 개발 시험 평가와 운용 시험 평가 전 항목에서 기준을 충족해 전투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존 정찰차는 화학작용제와 방사능 탐지 장비를 해외에서 도입해 주로 전방 지역에서 운용됐으며 생물학 정찰차도 후방 지역에 소규모로 배치돼 화생방 대처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정찰차는 원거리에서 화학작용제를 탐지할 수 있는 화학 자동 경보기뿐 아니라 화학작용제와 생물학 작용제 탐지 기능을 통합한 자동 탐지기를 탑재해 화생방 작전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원거리 화학 자동 경보기와 화생 겸용 자동 탐지기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으로 미국과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입니다. 화생방 물질이 탐지되면 자동으로 각 군의 전술 지휘 통제 체계 일명 C4I를 통해 경보와 탐지 결과를 전송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화생방 오염 지역에서도 승무원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전 수행이 가능하며 냉난방과 기상 측정 장비는 혹한과 혹서기는 물론 어떠한 기상 조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장비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어하고 운용할 수 있어 승무원의 편의성과 운용성을 높였습니다. 신형 화생방 정찰차는 올해 양산에 착수해 2017년부터 각 군에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재한입니다. 육군 3군단이 6.25 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매봉 한석산 전투 승전 64주년을 맞아 승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6.25 전쟁 호국 영령과 전몰 장병의 넋을 기리기 위해 열린 기념 행사에는 육군 3군단장을 비롯해 참전 전후 회원과 지역기관 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지리적 요충지였던 매봉과 한석산은 3군단 예하부대였던 구사단 30연대가 북한군으로부터 탈환에 성공했던 지역입니다. 아군은 당시 탈환 작전에서 북한군 895명을 사살했고 각종 화기 340여 점 등을 획득하는 등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군단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불굴의 군인 정신으로 나라를 지켜낸 선배 전우야말로 이 땅의 영웅이라며 6.25 참전 용사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한편 군단은 당시 임무 수행 중 전사한 72명의 넋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90년 전적비를 건립했으며 매년 5월 추모 행사를 함께 열고 있습니다. 청산리 전투의 영웅 철기 이범석 장군의 43주기 추모식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됐습니다. 조국의 독립과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해 헌신한 고인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추모식에는 유가족과 광복회원, 기념사업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고 이범석 장군은 중국사관학교를 졸업 후 독립군 장교를 양성하고 청산리 전투 지휘와 한국 광복군 활동 등 독립투쟁에 청춘을 바쳤습니다. 또한 광복 이후에는 청년 인재 육성과 건국을 위해 공헌했으며 정부 수립과 함께 초대 국무총리 겸 국방부 장관을 역임하는 등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1963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수여했으며 1972년 5월 향년 72세로 별세해 현재 국립서울현충원 국가유공자 묘역에 안장돼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애견은 단순히 애완동물이 아닌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됐지만 훈련이 돼 있지 않은 애견은 키우기가 참 힘들죠. 네, 그런데 이들의 손을 거치기만 하면 모든 애견들이 충견으로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도전하라 자격증 이번 시간에는 애견 훈련사를 심혜슬아사가 소개합니다. 이곳은 애견 훈련사들과 반려견들이 함께 생활하며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복종 훈련부터 사회화 훈련, 경비 훈련까지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훈련이 진행되며 이 모든 훈련을 계획하고 지도하는 것이 애견 훈련사의 역할입니다. 반려견이 훈련소에 머무는 동안 먹이 주기, 대소변 치우기, 목욕 등 기본적인 보살핌도 애견 훈련사가 담당합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입소한 반려견들을 훈련받는 기간 동안 전속적으로 담당을 하셔서 기본 관리부터 먹는 거, 그리고 배변 활동까지 모든 거를 담당 선생님께서 직접 담당을 하시고요.
보통 반려견들은 가정에서 뭐 많이 흔히 쓰는 기본적인 복종 훈련을 받으러 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요새 많이들 하시는 독스포츠 훈련을 하기 위해 훈련을 받는 아이들도 있고요. 훈련 기간은 보통 입소 기간이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훈련사와 보조를 맞춰 걸으며 명령에 따라 앉아, 기다려 등을 훈련하는 복종 훈련. 이는 가장 기본이 되는 훈련으로 서열 관계의 위치를 알려주는 과정입니다. 기초 공사를 하지 않고 집을 지을 수 없듯 개도 복종 훈련 없이 고등 훈련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곧이어 장애물을 이용한 교감 훈련이 이어집니다. 교감 훈련은 훈련사와 개가 교감하며 함께 뛰는 스포츠입니다. 체력 소모가 큰 훈련인 만큼 훈련사는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함께 먹고 자며 반려견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일은 반려견들에 대한 애정은 기본이고 수많은 훈련과 경험이 바탕이 돼야 가능합니다. 훈련사가 가져야 될 첫 번째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강아지를 제일 좋아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좀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 직업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24시간 동안 강아지들이랑 붙어서 뭐 기본적인 관리, 뭐 배변을 치워주는 것부터 먹이 관리, 빗질, 뭐 훈련까지 하루 종일 걔랑 같이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만의 시간이 조금 부족한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포기하고 강아지랑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인내심이 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견 훈련사 자격증은 1급과 2급, 3급으로 나뉘는데 상급의 경우 반려동물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약 1년 정도의 실무 경험이 있으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객관식으로 진행되는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복종 훈련과 기본 훈련 등에 관한 실기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애견 훈련사는 개들의 훈련은 물론 개들과 함께 지내며 정신적으로 교류해야 합니다. 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애견 훈련사는 어떤 직업보다 가치 있는 직업입니다. 국방뉴스 신예슬입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다시 보는 국방뉴스입니다. 장병들의 사기를 올리는 활동 중 하나가 바로 유명인들의 위문 방문인데요. 1992년 미스코리아 후보들이 해군 제861 부대를 방문해 함정도 견학하고 장병들과 담소를 나눴습니다. 네, 이외에도 1975년 통일기원 호국 광명탑 점화식과 1984년 육군 이기자 부대의 전술도로 개통식, 그리고 1994년 해군 UDT들의 수중정찰 극기훈련 현장까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해군 해병 제7327부대 애기봉에서는 지난 9일 통일기원 호국 광명등탑 점화식이 신도성 국토통일원 장관을 비롯한 부대장과 손경산 조계종 총무원장 그리고 각계 인사와 많은 불교 신도 장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습니다. 이날 점화식은 2519회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북한 동포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로운 광명을 펴 조국 통일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신도성 통일원 장관은 북한 동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서 간악한 공산주의자들의 압제 속에 고생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미치기를 기원한다고 말하면서 모든 전쟁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진정한 평화의 원칙이야말로 민족의 공영과 발전, 나아가서 궁극적인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하고 적당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육군 이기자 부대에서도 전술도로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새로 개통된 이 도로는 총 연장 5.2km로 사람만이 다닐 수 있는 오솔길을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확장한 대규모 공사였습니다. 급경사로 된 산허리를 가로지르는 이 도로 개통은 지역 주민의 교통난 해소와 군 작전에도 크게 도움을 주게 됐습니다. 해군 제8621 부대에서는 92 미스코리아 후보 53명의 미녀가 장병 위문 공연을 실시해 장병 및 군무원의 열광적인 환호와 갈채를 받았습니다. 미스코리아 후보들은 위문 공연에 앞서 함정의 승선에 함내를 견학했습니다.
미스코리아 후보들은 함내 식당에서 장병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UDT는 유사시 가장 먼저 적진에 들어가 적의 공격력을 마비시키고 해상 통제권을 확보하는 가운데 아군의 상륙작전 등 반격작전을 지원하는 특수부대로서 그 임무의 중요성만큼 훈련의 강도나 난이도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데 불가능은 없다라는 의지로 공수훈련을 비롯한 IBS, 수중정찰, 수중침투, 폭파, 극기훈련 등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된 혹독한 훈련 과정을 통해 최정예 특수부대 요원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작전 영역을 땅과 하늘로까지 넓혀 바다만이 아닌 육지와 하늘을 망라하는 전천후 용사 중의 용사로서의 명성을 새롭게 하며 말 그대로 일기당천의 전투 역량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마음만 먹었다 하면 적의 어떠한 방어망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런 만큼 이들의 사기는 언제나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만하지 않고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유사시엔 명성만으로는 해상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장병들은 진정한 바다의 사나이가 되기 위해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끊임없는 전술전기 연마와 철통 같은 경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해군 장병들이 있는 한 우리의 바다는 언제나 평화롭고 안전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군 지휘통신사령부가 최근 부대 애칭을 빛가온 부대로 바꾸고 부대 애칭 선포식을 거행했습니다. 부대는 2011년부터 한빛부대라는 애칭을 사용했지만 남수단 재건지원단 한빛부대와 애칭이 같아 부대 자체 공모를 통해 변경했습니다. 빛가온 부대는 찬란하게 빛나는 광채와 같이 전군을 하나로 연결하는 대한민국 국군통신의 중심 컨트롤 타워 부대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의 인천함이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해양 방산 전시회에 참가합니다. 13개국이 참가하는 이번 전시회에서 해군은 각국의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방산 능력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함정 공개 행사와 다국적 해양 훈련에 참가해 군사교류 협력과 우호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육군이 군 내부 다문화 전문 강사를 모집합니다. 육군은 다문화 장병과 가족의 꾸준한 증가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춘 군내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군내 관심 있는 간부를 대상으로 양성 교육을 실시한 후에 전문 강사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모두 30명을 모집하며 신청을 원하는 간부는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복지정책과로 공문을 보내면 됩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연습지원실에서 작전 담당관으로 근무할 예비역 연관장교를 모집합니다. 전역 전 육군 군단급 이상 제대에서 정보작전 분야 업무 경험자 또는 연합합동연습 훈련 분야 대항군을 운용한 경험자여야 합니다.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며 이달 20일부터 27일까지 접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합참 연습지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북한의 위협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이 갖추고 있는 전력과 발전 방향을 고려하면 국민들이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적의 도발에 확실히 응징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국방에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는 것이 바로 군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길입니다. 국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